자니가 그때 그 청년이야? 최고급 한정식집 로비 한복판,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예비 사위에게 망신을 주러 왔던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라는 남자의 오른쪽 뺨에 난 옅은 흉터, 귀 아래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그 한 줄기 상처가 2달 전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을 지켜주다 칼에 베인 이름 모를 경찰관의 뺨과 정확히 겹쳐졌죠. 고아라고 멸시했던 남자가 자신의 목숨줄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행패를 부리는 친척을 맨손으로 제압한 장모, 칼부림 현장에서 시민을 지키다 복부에 칼이 박힌 사위, 수술실 앞에서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을 찧으며 기도하는 장모. 과연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편지 한 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찌는 듯한 늦여름 오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찰차 안쪽 온도계는 벌써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에어컨 바람조차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차 안에서 지구대 소속 3년차 순경 강민준이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은 채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더위 진짜.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은 현금 자동입 출금기 부스 앞에서 민준의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부스 안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부스 바깥에서는 왼쪽 눈 밑에서 턱까지 흉터가 선명한 40대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연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꽉 굳었습니다. 3년간 현장을 뛰면서 몸에 밴 감각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죠. 저놈 보이스피싱 현장 조직이다. 민준이 순찰차를 골목 안쪽에 바짝 붙여 세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스 안으로 다가가는 동안 여성의 갈라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네.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나는. 기기 화면에 찍힌 송금 금액은 5천만 원, 수취인은 생판 모르는 타인이었습니다. 민준이 부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입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62세 오말순, 사색이 된 얼굴에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비키라고요. 우리 아들이 잡혀 있어요. 돈 안 보내면 죽인대요. 말순이 민준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사기입니다. 아드님 납치 안 됐습니다. 사기라니. 내가 우리 아들 목소리를 몰라. 엄마 살려줘.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말순의 주먹이 민준의 가슴팍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민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말순의 손가락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평생 모은 5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흉터난 남자가 유리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뭐야? 꺼져. 남자의 굵은 팔뚝이 민준의 목을 뒤에서 휘감았습니다. 민준이 턱을 당기고 남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죠. 뼈가 꺾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민준이 허리를 낮추고 남자를 어깨 위로 끌어올려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쿵, 부스 안이 흔들릴 만큼 묵직한 충격이었죠. 민준이 왼손을 뻗어
기기 뒤편의 전원 플러그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뽁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안 돼. 내 돈. 우리 아들 어떡해. 말순이 꺼진 화면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닥에 깔려있던 남자가 주머니에서 소형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민준의 오른쪽 뺨을 귀 아래부터 턱선까지 스치듯 그어갔죠. 윽! 민준의 손등 위로 시뻘건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벌떡 일어나 부스 밖으로 내달렸죠. 민준은 피가 턱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본부 관내 삼거리 부근 현금 인출기 앞. 보이스피싱 조직원 한 명 도주. 남성 40대 초반 왼쪽 눈 밑에서 턱까지 흉터. 검은 반팔에 회색 조거 팬츠. 칼 소지.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을 마친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말순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얼굴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어르신. 별거 아니에요. 민준이 말순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해킹 앱을 삭제한 뒤 아들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말순이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가 잠깐 꿈을 잘못 꿨나 보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말순은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구급상자를 열어 자신의 뺨에 밴드를 붙인 뒤 말순 앞에 쪼그려 앉았죠. 어르신, 손 좀 보여주세요. 말순의 손등이 여기저기 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솜에 소독약을 묻혀 톡톡 두드리고 연고를 발라줬죠. 경찰관님이 칼까지 맞았는데 내 손은 괜찮아요. 어르신 손이 먼저입니다. 저야 밴드 하나면 끝이죠, 뭐. 조사가 끝난 늦은 밤 민준이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자, 어르신. 한 푼도 안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이 내 전 재산이에요. 식당하면서 20년 넘게 모은 거라고요. 이거 날렸으면 나는 한강에 갔어요. 민준이 순찰차 뒷좌석에 말순을 태우고 자택 앞 골목까지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린 말순이 민준의 제복 소매를 두 손으로 꽉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올렸죠. 이 은혜는 죽어서도 못 잊어요.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민준은 소속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묵묵히 목례만 남기고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순찰차의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이 거실 불상 앞에 돈 가방을 올려두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그 젊은 경찰관님, 칼까지 맞아가면서 날 지켜줬습니다.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갔어요. 제발 그 사람한테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고개를 든 말순의 눈앞에 가로등 아래 밴드를 붙인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던 그 젊은 경찰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그 단단한 눈매를 가슴 깊은 곳에 꾹 눌러 새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난 가을,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민준과 지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년 봄 예식장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지만 지윤은 서류를 덮어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지윤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냅킨을 쥔 채 지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윤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상견례 안 한대. 뭐? 고아원 출신의 박봉 경찰이랑은 상견례고 뭐고 없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딸이 없다고 생각하겠다고 했어. 민준이 테이블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언제부터 그러셨어? 처음부터. 내가 말을 못 꺼낸 거야. 민준아, 미안해. 그 순간 지훈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스피커 밖으로 말순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이지훈, 또 그 남자랑 만나고 있지. 당장 집으로 안 와. 안 들어오면 내가 직접 간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지훈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마음을 돌려볼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그 시각 말순의 집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최고급 과일을 깎아 다과상에 수북이 쌓아 올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는 동네 미용실 원장과 미용실 원장의 아들, 유학파 출신 치과의사 도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도진의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과일 접시를 건넸습니다. 도진아, 이거 먹어봐.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골라왔어. 우리 도진이는 역시 반반하다, 안 그래? 도진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과찬이세요. 미용실 원장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순아. 우리 도진이가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는데 이 동네에 이만한 총각이 어딨어. 맞아. 다음 주에 지훈이랑 만남 한번 잡자. 내가 좋은데 예약할게. 쾅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도진을 본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죠. 이게 뭐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훈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문을 쿵쿵 두드렸죠. 이지훈, 문 열어. 그 경찰하고 당장 헤어져. 고아원 출신의 월급 200만 원짜리가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틀려? 부모도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도와줘? 방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던 도진이 미용실 원장과 눈을 마주치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죠. 며칠 뒤 저녁 민준이 말순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홍삼 세트를, 다른 한 손에는 밤새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죠. 민준이 현관문 고리에 편지 봉투를 걸고 홍삼 세트를 내려놓은 뒤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민준의 앞에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키를 손가락 위에서 빙빙 돌리던 도진이 민준의 낡은 운동화와 올이 풀린 점퍼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 너 그 경찰이지. 지훈이 남자친구라는. 누구십니까? 나, 곧 이 집 사위 될 사람이야. 도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본 없는 고아 주제에 남의 귀한 딸 인생 망치지 말고 깨끗하게 떨어져. 민준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아랫입술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민준은 주먹을 쥔 채 아무 말 없이 도진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진이 민준의 등 뒤를 향해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 편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뻔한데. 고생이 많다. 민준의 어깨가 한번 움찔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훈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훈은 물만 마시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이지훈, 밥 안 먹으면 쓰러져. 엄마가 민준이 만나는 거 허락할 때까지 안 먹어. 이 애가 진짜.
그래, 안 먹으면 말아. 말순이 부엌으로 돌아가 국자를 쩡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순이 한 발 물러섰죠. 상견례를 승낙한 겁니다. 다만 말순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모자를 상견례 자리에 대동해서 민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계산이었죠. 상견례 날짜가 확정되자 민준은 은행으로 달려가 3년간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애 첫 맞춤 정장을 결제했습니다. 매일 밤 원룸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인사말을 수십 번씩 연습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며 민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민준의 눈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죠. 지훈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뜯기지도 않은 홍삼 세트와 편지 봉투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홍삼 위에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흘러내려 얼룩이 져 있었고 편지 봉투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민준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밤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던 그 편지가 읽히지도 못한 채 쓰레기 더미 위에 뒹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봉투에 묻은 흙먼지를 소매로 거칠게 털어낸 민준이 편지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순찰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쥔 민준의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준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명의 상견례 당일 저녁 최고급 한정식집 2층 VIP룸에 민준과 지훈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된장 냄새와 참기름 향이 섞여 떠돌았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장식장 위로 노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민준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출입문을 주시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깃이 목을 조여왔지만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맬 여유조차 없었죠. 지훈이 민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안 긴장해.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차갑지? 민준이 슬쩍 웃어 보였지만 무릎 위에 올린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려가면서 예약 확인도 하고 민준이 VIP룸 문을 열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회전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말순이 앞장서고 그 뒤로 미용실 원장과 맞춤 정장을 빼입은 도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입가에는 단단히 벼른 듯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미용실 원장은 연신 말순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민준이 안내 데스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친 겁니다. 도진이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이, 이게 누구야? 또 만났네. 도진이 민준의 정장깃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위아래를 훑어봤죠. 정장은 새로 맞췄나 본데 어디서 싸구려 원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천혜고와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고급 식당에 발을 들이다니. 도진의 손가락이 민준의 가슴팍을 콕콕 찔렀습니다. 이 자리가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알아서 꺼져. 민준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 위로 핏줄이 솟아올랐지만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문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오늘 상견례 하러 왔습니다. 상견례? 웃기지도 않네. 장모될 분이 누굴 사위로 점 찍었는지도 모르면서
도진이 외제차 키를 손가락에 걸고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장실에 들렀다 뒤늦게 로비로 합류한 말순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민준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퍼붓는 도진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말순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민준을 매섭게 쏘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뒤로 물러선 민준의 얼굴이 로비 천장의 조명을 정면으로 받았죠. 말순의 시선이 민준의 오른쪽 뺨에서 딱 멈췄습니다. 귀 아래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옅은 흉터. 2달 전 그치는 듯한 오후 낡은 현금 인출기 부스 안에서 칼에 베이면서도 자신을 지켜주던 그 젊은 경찰관의 뺨에 새겨졌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안경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죠. 짤깍 안경알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로비에 짧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민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민준의 오른쪽 뺨에 난 흉터 위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죠. 귀 아래에서 시작해 턱선까지 칼날이 지나간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말순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 말순의 손길에 움찔하며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자니가 그 청년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칼 맞아가면서 내 돈 지켜준 그 경찰관이 자네란 말이야?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달 전 ATM 부스에서 만났던 그 여성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겹쳐왔죠. 어르신, 혹시 그때 말순이 민준의 정장 소매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이려는 것을 민준이 재빨리 팔로 부축했죠. 도진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놈한테 왜? 말순이 뒤돌아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안내 팸플릿 뭉치를 와락 움켜쥐더니 도진의 뺨을 향해 힘껏 후려쳤죠. 철썩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내 목숨줄을 구해준 은인한테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말순의 고함이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진이 뺨을 감싸 쥔 채 한 발짝 뒤로 비틀거렸죠.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이 사람이 내 전 재산 5천만 원을 지켜준 사람이야. 칼에 얼굴이 베이면서도 날 지켜줬어. 근데 네가 감히 이 사람한테 고아 주제에 꺼지라고 했어? 말순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달려와 말순의 팔을 잡았죠. 말순아, 진정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손 치워. 내 아들이 내 은인한테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천혜고아라고 놀리고 근본 없다고 면전에 대고 모욕을 했어. 이런 놈을 내 사위로 들이려고 했다고? 말순이 미용실 원장의 손을 뿌리치고 로비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두 사람 내보내요. 당장.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오자 도진과 미용실 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식당 밖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전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죠. 말순이 로비 바닥에 주저앉으며 민준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말순의 손가락이 민준의 손등을 꽉 감싸쥐었죠. 미안해. 이 못난 것이 미안해. 자니가 내 은인인 줄도 모르고 고아라고 경찰이라고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말순의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1층의 소란을 듣고
VIP룸에서 뛰어내려온 지훈이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앙숙이어야 할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에 지훈은 계단 난간을 붙잡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이게 무슨... 말순이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준의 정장 어깨에 묻은 먼지를 자기 옷소매로 톡톡 털어주더니 민준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죠. 가자. 올라가자. 오늘 내 사위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야지. 2층 VIP룸에 다시 자리를 잡은 말순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가장 비싼 코스 요리로 다 바꿔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 말순이 민준의 빈 찻잔에 따뜻한 차를 가득 채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구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네 숟가락 이리 내봐. 말순이 민준의 숟가락을 낚아채더니 최고급 전복구이를 수북이 올려서 돌려줬습니다. 민준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맞은편의 지훈과 시선을 마주쳤죠.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순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죠. 말순이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 뺨에 난 저 흉터, 그게 다 나 때문 아니야. 말순의 시선이 민준의 오른쪽 뺨 위에 옅게 남은 흉터 위에 머물렀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상견례 다음 날 점심시간 민준이 근무하는 지구대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양손에 5단짜리 대형 찬압과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든 말순이 동네 상인회장까지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죠. 당직 근무 중이던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말순이 대답 대신 민준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안에 있는 서장과 동료 경찰관들을 향해 목청껏 외쳤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사위예요. 내 전 재산 5천만 원을 지켜준 자랑스러운 내 사위라고요. 서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사모님, 이게 갑자기 무슨... 서장님, 2달 전에 보이스피싱 막아준 순경이 이 사람이에요. 칼에 뺨이 베이면서까지 날 지켜줬는데 알고 보니 내 딸 남자친구였어요.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손사래를 치며 말순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민망해서... 민망은 무슨 민망? 가만 있어. 말순이 민준을 밀어앉힌 뒤 회의실 테이블을 전부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거들어 찬압 뚜껑을 하나씩 열자 최고급 한우 갈비찜과 장어구이 냄새가 지구대 안을 가득 채웠죠. 다들 앉으세요. 오늘은 내가 쏩니다. 우리 사위 동료분들한테 제대로 한상 차려야죠. 말순이 동료 경찰관들의 밥그릇에 직접 고기를 집어 올려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먹어요.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경찰관이 어딨어요. 서장이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순경, 자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 서장님, 저도 이런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동료들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고기를 올려주는 말순의 손에서 떠나지 못했죠.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민준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소풍날 다른 아이들 가방에서 나오는 김밥 냄새를 맡으며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기억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죠.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말순이 그 모습을 보고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밥그릇에 갈비찜을 수북이 올려줬습니다. 울긴 왜 울어? 어서 먹어. 앞으로는 엄마가 매일 해줄 거야. 그날 오후 동네 마트 과일 코너에서 말순과 미용실 원장이 마주쳤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진열대 사이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죠. 말순아, 어제 우리 도진이 뺨을 때린 건 너무하지 않았어? 그 고아 출신 경찰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으려던 사과를 도로 내려놓고 미용실 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죠. 뭐라고? 지금 내 사위를 뭐라고 했어? 고아는 고아지 뭐. 사실이 아냐?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말순이 왼손에 들고 있던 대파 단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철썩 미용실 원장의 등짝을 내리쳤죠. 우리 사위가 고하면 어때서? 칼에 맞아가면서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야. 내 아들은 뭐 했어?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사람한테 근본 없다고 모욕이나 하고. 아이고 말순아, 때리면 어떡해. 오늘부로 너하고 인연 끊는다. 30년 알고 지냈어도 내 사위 욕하는 사람하고는 못 만나. 말순이 대파를 장바구니에 쑤셔넣고 계산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등을 쓸어내리며 멍하니 서 있었죠. 말순의 주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순은 오랜 인맥을 동원해 강남의 최고급 예식장을 잡고 계약금을 현찰로 결제해 버렸죠. 주말마다 민준을 집으로 불러들인 말순은 거실 바닥에 신혼집 카탈로그와 가전제품 팸플릿을 수십 장씩 펼쳐놓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냉장고는 어떤 게 좋아? 세탁기는 드럼으로 할까? 통돌이로 할까? 어머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가 어딨어. 신혼살림인데. 이거 봐, 이 냉장고 좋다. 4칸짜리. 이걸로 하자. 민준이 이런 과분한 대접에 보답하려고 비번인 날이면 작업복 차림으로 말순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주방 후드에 낀 기름때를 벗기고 고장난 대형 냉장고 모터를 직접 분해해서 수리했죠. 식당 단골 손님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민준을 보고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일꾼을 새로 뽑았어요? 말순이 계산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우리 사위예요. 민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홀로 자랐던 보육원의 낡은 지붕 공사 소식을 말순이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육원 원장 수녀를 찾아갔죠. 수녀님, 이거 공사비에 보태세요. 보낸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말순이 두툼한 봉투를 수녀의 손에 쥐어주고 고개를 숙인 뒤 보육원 문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이 말순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고개를 숙인 민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가 무릎을 꿇어. 말순이 민준의 등짝을 가볍게 탁 치며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말고 들어와. 밥 해놨어. 말순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말순이 고개를 돌려 아무도 없는 복도를 바라봤죠. 입술을 꽉 깨문 말순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식 한 달 전 말순은
유명 양복점에 민준을 데려가 가장 비싼 수입 원단으로 예복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쌉니다. 내 사위 예복인데 비싼 게 어딨어. 가만히 서 있어. 내가 골라줄게. 민준이 거울 앞에서 가봉된 예복을 입어보는데 말순이 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줬습니다. 어깨 솔기를 잡아당기고 소매 길이를 살피고 등판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죠. 거울 속에 비친 말순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죠. 어머니, 혼주석에 앉으실 분이 안 계시는데 내가 앉으면 되지. 신부 측도 나, 신랑 측도 나. 내가 양쪽 다 한다. 걱정 마. 결혼식 하루 전날 밤 말순이 민준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택배 상자만 한 나무 목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안에는 말순이 직접 깎은 부부 도장과 예물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말순이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등을 2번 다독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말순의 발소리를 듣고 있던 민준이 목함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텅 빈 원룸 안에서 민준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죠. 결혼식 당일 아침 화사한 생화로 장식된 최고급 호텔 예식장 로비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로비 입구에 서서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로비 한쪽에는 축의금 접수대가 차려져 있었고 흰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회전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고아원에 있던 시절 잠시 위탁되었던 먼 친척이었죠. 야, 강민준, 이 자식이 결혼을 해? 남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 어릴 때 걷어서 먹여 살렸어. 은혜도 모르는 놈이 청첩장 한 장 안 보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위탁되었다가 3달 만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진 기억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민준은 2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제 결혼식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내가 키워놓은 놈이 경찰 월급으로 호텔 결혼식을 해? 축의금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남자가 접수대로 성큼 다가가더니 쌓여있던 축의금 봉투를 양팔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를 맡던 민준의 후배 경찰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가 팔꿈치로 후배의 가슴을 밀쳐냈죠. 이거 나, 다 내 거야.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복 치맛자락을 거머쥔 말순이 로비 반대편에서 달려왔습니다. 말순의 2 눈이 접수대 위에 축의금 봉투를 움켜쥐고 있는 남자를 정확하게 겨냥했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순이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자 말순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쿵, 남자의 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내 사위 결혼식에서 행패야? 오늘 명예훼손에 영업방해로 고소한다. 각오해. 말순이 미리 대기시켜둔 보안 요원 2명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요. 경찰 부를 테니까 절대 놓지 마세요. 보안 요원들이 남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남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호텔 정문이 닫히자 고함 소리도 뚝 끊겼죠. 말순이 흐트러진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며 접수대 위에 봉투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말순이 민준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걱정 마.
오늘은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와. 소동이 정리되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촉점화 순서에서 말순이 혼자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죠. 양손에 긴 성냥을 하나씩 든 말순이 신부 측의 붉은 초에 불을 붙이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신랑 측의 푸른 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랑 측 초는 신랑 혼주가 점화하는 것이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초에도 불을 밝혔습니다. 양쪽 초에서 동시에 피어오른 불꽃이 말순의 한복 위로 주황빛을 드리웠죠. 신랑 신부 동시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진 로드 끝에 나타난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었죠. 민준의 오른쪽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왼쪽에는 한복을 입은 말순이 팔짱을 낀 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걸음씩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왼팔에 걸린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례사 대신 단상에 오른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려 마이크가 살짝 흔들렸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2달 전 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날릴 뻔했어요. 그때 이름도 모르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칼에 뺨이 베이면서까지 내 돈을 지켜줬습니다. 말순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은인의 얼굴도 모른 채 딸의 남자친구를 고아라고 경찰이라고 못 만나게 했어요. 편지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의 턱 근육이 꽉 조여졌죠. 상견례 날 식당 로비에서 이 사람의 뺨에 난 흉터를 봤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내 목숨줄을 구해준 바로 그 은인이었다는 걸.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뺨에 난 저 흉터가 엄마한테는 훈장이야. 엄마 평생 저 흉터 값을 갚고 살게. 우리 사위 해줘서 고맙다. 말순이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의 두 팔이 말순의 등을 감쌌죠. 하객석에서 일제히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준과 지우는 말순의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빌라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말순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죠. 전날 야간 근무로 지친 민준을 위해 사골 국물과 갓 지은 밥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현관문 잠금을 다시 걸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은행 봉투에 빳빳한 현금을 채워넣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하나 골랐죠. 곧장 말순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말순의 어깨에 민준이 코트를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말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어머니, 이거 가지세요. 이게 뭐야?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첫 월급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민준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식당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봉투 겉면에 민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처음 드리는 용돈입니다. 말순이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는 저녁, 순찰을 마친 민준이 패딩 점퍼 안에 뜨거운 군고구마와 붕어빵 봉투를 품고 말순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이걸 들고 왔어?
배고프잖아요. 셋이 나눠 먹으려고요.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배를 깔고 엎드린 세 사람이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순이 낡은 앨범을 꺼내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 장씩 넘겼죠. 이거 봐, 지훈이 5살 때야. 이 꼬맹이가 운동회에서 꼴찌하고 울었다니까. 엄마, 그건 왜 보여줘? 사위한테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말순이 건네주는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말순의 거칠고 갈라진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봤죠. 고아원 복도에서 홀로 밤을 새던 어린 시절, 누군가의 손이 이마를 쓸어주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32회를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전기장판 위에 다 있었죠. 민준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군고구마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지던 다음에 여름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순찰차 앞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죠. 자정을 넘긴 시각, 민준과 동료 순경이 주택가 골목 입구에 순찰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직,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졌습니다. 코드 제로. 반복, 코드 제로. 관내 연립주택 3번지 일대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 중. 즉시 출동하라. 민준의 등줄기가 쭉 펴졌습니다. 코드 제로는 최고 위험 등급,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간다. 민준이 시동을 걸고 순찰차를 몰았습니다. 빗물이 튀는 골목길을 돌아 현장에 도착하자 연립주택 앞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가로등 2개가 부러져 있었고 편의점 유리창이 박살나 파편이 빗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순찰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폭우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앞머리가 이마에 딱 달라붙었고 방검복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30cm짜리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남자. 왼쪽 눈 밑에서 턱까지 길게 내려오는 흉터. 민준의 숨이 멈췄습니다. 1년 전 그치는 듯한 오후 현금 인출기 부스 안에서 자신의 뺨을 그어버리고 달아났던 바로 그 남자였죠. 남자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빗물 사이로 민준의 오른쪽 뺨에 남은 흉터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또렷하게 드러났죠. 야, 너. 그때 그 경찰 새끼. 남자가 핏발선 눈으로 괴성을 질렀습니다. 칼끝이 민준을 향해 똑바로 겨누어졌죠. 그때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조직이 다 날아갔다고. 오늘 네가 죽어. 남자가 칼을 치켜든 채 민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시야 끝에 다른 것이 잡혔습니다. 남자 뒤쪽 인도에 배가 불룩한 임산부 1명과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편의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허리춤에서 3단봉을 뽑아 펼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저 사람들이 위험했죠. 시민들은 뒤로 대피하세요. 빨리. 민준이 고함을 지르며 칼날이 향하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임산부와 학생들 사이에 자신의 몸을 벽처럼 세운 겁니다. 쨍, 3단봉과 칼날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민준이 3단봉으로 칼을 쳐냈지만 남자는 곧바로 칼을 바꿔 쥐고 아래에서 위로 찔러 올렸죠. 빗물에 시야가 가려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칼날이 민준의 방검복 틈새를 파고들었죠. 복부 왼쪽 방검복과 허리띠 사이의 빈틈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흑! 민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배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감각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꺾였습니다. 남자가 칼을 빼고 임산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쓰러지면서도 두 손을 뻗어 남자의 바지 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죠. 못 간다. 피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바지를 잡아당겼죠. 남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민준의 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나. 남자가 민준의 손등을 발로 밟았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죠. 아스팔트 위로 빗물과 피가 뒤섞여 붉은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탁 뒤따라온 동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남자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죠. 민준이 흐릿해지는 시야로 남자가 제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서서히 눈을 감았죠. 같은 시각 말순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설치며 소파에 앉아있던 말순의 눈앞에서 벽에 단단히 고정해둔 부적 액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죠. 말순이 가슴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왜 이러지?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장님이라는 글자가 떴죠. 말순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서장입니다. 민준이가 현장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뭐라고요? 지금? 말순이 겉옷도 걸치지 못하고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택시를 향해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죠. 아저씨,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제발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실신 직전인 지훈을 말순이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병원에서 건네준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안에는 피로 범벅이 된 민준의 경찰 계급장이 들어 있었죠. 엄마. 지훈이 말순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순이 지훈에게 달려가는 순간 수술실 쪽 복도에서 들것이 밀려나왔죠. 제복이 가위로 잘려나간 민준의 몸 위에 의료진 2명이 올라타 가슴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복부에 감긴 거즈는 이미 시뻘건 피로 흥건했죠. 민준아. 말순이 들것을 향해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 뒤 집도의가 보호자 대기실로 나왔죠. 집도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흉기가 주요 장기를 심하게 훼손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말순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죠. 말순이 지훈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신 차려. 무너지면 안 돼. 말순이 동의서에 갈겨 쓰듯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도의의 가온깃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사위를,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수술실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말순이 수술실 문 앞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찧었죠. 부처님, 이 악연의 고리를 만든 건 나입니다. 그때 내가 사기를 안 당했으면 저 아이 뺨에 흉터도 안 생겼고 그놈한테 원한을 살 일도 없었어요. 다 내 죄입니다.
벌을 주시려면 나한테 주세요. 저 착한 아이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말순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훈이 기어와 말순의 등에 매달려 울었죠. 폭우 소리와 천둥 소리가 병원 창문을 흔드는 가운데 수술실의 붉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심장 박동은 간신히 돌아왔지만 민주는 온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매단 채 깊은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중환자실 안에는 기계가 내뿜는 규칙적인 삐소리와 산소 호흡기의 씩씩거리는 소리만 번갈아 울렸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의 혈액형이 희귀형이라 수혈할 피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말순이 병원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나 말순이야. 지금 헌혈 버스 좀 보내줘요. 내 사위가 피가 모자라서 죽게 생겼어. 말순 씨, 헌혈 버스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 안 된다는 말하지 마. 상인회고 부녀회고 다 불러. 내가 지금 직접 전화 돌릴 테니까 사람만 모아줘. 말순이 전화를 끊고 연락처 목록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가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 시장 상인들, 동네 부녀회 회원들, 생각나는 사람은 전부 다 불렀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병원 앞마당에 헌혈 버스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버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본 간호사가 말순에게 달려왔죠. 사모님, 저 사람들이 전부 헌혈하러 온 거예요? 그럼요. 우리 사위 살릴 피가 부족하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말순이 헌혈 버스 앞에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훈이 쓰러졌습니다. 임신 초기의 심한 입덧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한 거죠. 응급실 병상에 링거를 맞고 누운 지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깨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러다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 깨어나. 반드시 깨어나. 말순이 지훈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구석에 가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중환자실 유리창만 바라봤죠.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말순의 광대뼈가 깊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청장이 말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 강민준 순경에게 특진과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말순이 청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청장님, 훈장 필요 없어요. 특진도 필요 없어요. 내 사위 다시 두 발로 걷게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순이 청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장이 입술을 꽉 다물고 말순의 손을 감싸쥐었죠. 면회 시간이 되면 말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멸균복을 뒤집어 쓰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민준의 얼굴에 앉은 피딱지를 살살 닦아내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구석구석 문질러줬죠. 민준아, 엄마다. 들려? 대답이 없는 민준의 귀에 대고 말순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처음 해준 김치찌개 맛있다고 했잖아. 깨어나면 또 끓여줄게. 된장은 조금만 넣고 두부는 네가 좋아하는 순두부로. 말순이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기 태명도 정했어. 복덩이. 네가 직접 불러줘야지. 눈 떠, 민준아.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만 확인하고 말순이 중환자실을 나섰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자정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삐
삐 소리를 내던 심전도 모니터가 갑자기 삐삐삐삐 요란한 경보음을 쏟아냈죠. 민준의 입에서 핏물이 섞인 거품이 역류했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시작. 의사가 민준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내리누르는 손길에 민준의 몸이 출렁거렸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민준아, 민준아. 말순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지훈이 링거줄을 끌고 복도를 기어와 말순을 끌어안았죠. 엄마, 엄마, 민준이가. 지훈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 제세동기의 강한 전기 충격에 민준의 몸이 침대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평평한 일직선이었죠. 의료진이 고개를 저으며 흉부 압박을 멈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중환자실 문을 어깨로 밀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비키세요.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말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달려간 말순이 민준의 가슴팍에 쓰러지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죠. 강민준, 눈 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네가 없으면 지훈이는 어떡해.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고. 눈 뜨라고 이 녀석아. 말순의 목소리가 중환자실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기계 소리도 의료진의 목소리도 전부 묻힐 만큼 처절한 외침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심전도 모니터의 일직선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당직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안정세 들어갑니다. 말순이 민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지훈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죠. 다음 날 새벽 창밖으로 푸른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안쪽에 미세한 습기가 서렸죠. 굳게 닫혀있던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을 힘겹게 뜬 민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붕대 감긴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말순의 백발 섞인 정수리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말순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민준아. 말순이 민준의 손을 움켜쥔 채 침대 옆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나쁜 녀석아. 엄마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소식을 듣고 링거줄을 뽑아든 채 달려온 지훈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튜브와 기계음 사이에서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죠. 말순의 거친 손이 맨 아래, 민준의 붕대 감긴 손이 가운데, 지훈의 가느다란 손이 맨 위. 창밖으로 장마가 걷히고 첫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의 나날이었죠. 평행봉을 잡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온몸에 땀이 흥건해지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민준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실에 나왔습니다. 재활실 유리문 너머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죠. 말순이었습니다. 보온병에 사골 국물을 담아와 재활이 끝날 때마다 민준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던 말순은 민준이 평행봉 없이 첫걸음을 떼는 순간 유리문 밖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 없이 울었죠. 퇴원 당일 아침
민준이 경찰청장 표창이 수놓아진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민준의 옆에 만삭의 지훈이 서서 넥타이를 매만져줬죠. 잘 어울려. 우리 남편. 고마워. 나 좀 떨리는데. 바보. 칼 앞에서도 안 떨리던 사람이. 민준이 지훈의 손을 잡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곁에 서서 두 발로 당당하게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죠.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온몸을 던져 지켜냈던 임산부 가족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로 강민준 순경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학생 한 명이 뛰어와 민준의 품에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그날 밤에 경찰관님이 안 막아줬으면 저희 다 죽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산부였던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다가왔죠. 유모차 안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경찰관님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여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가에 물기가 번졌죠.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행동대장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과 하부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되었다는 보도였죠. 말순이 텔레비전 화면을 올려다보며 민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맞지? 네가 잡은 거야. 네가 목숨 걸고 잡은 놈들이야. 어머니, 제가 한 게 아니라 동료들이. 됐어. 겸손은 집에 가서 떨어. 퇴원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탄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기존의 좁은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아파트 현관 앞이었죠.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봐. 말순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천장 가득 장식된 풍선이 쏟아져 내렸죠. 거실 한가운데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말순이 직접 만든 3단 케이크가 카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 식당 처분한 돈으로 샀어. 잔소리 말고 들어와. 민준의 발이 현관 안쪽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식당을 파셨어요? 그 식당이 어머니 인생 전부잖아요. 식당보다 네가 중요하지, 이 바보야. 식당은 또 차리면 되는데 사위는 하나밖에 없잖아.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민준의 등을 밀어 거실로 들여보냈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 앉은 민준에게 말순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죠. 어머니, 이건 정말 못 받습니다. 못 받긴. 내 이름으로 다 해놨어. 말순이 민준의 두 손 위로 봉투를 포개어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검지로 민준의 코끝을 툭 치며 말했죠. 이제 영웅 행세 그만하고 내 손주나 업어 키우면서 살아. 알았어? 만삭의 지훈이 가방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말순의 한복 옷깃에 사진을 살짝 끼워주며 입을 열었죠. 엄마,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만날 거야. 말순이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주말 세 사람은 교회의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말순의 양쪽 팔을 민준과 지훈이 각각 끼고 낙엽이 깔린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죠. 바스락바스락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가을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때 오솔길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과 도진이었죠. 도진의 몰골은 예전과 딴판이었습니다.
최근 터진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얼굴이 푹 꺼져 있었고 정장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도진이 경찰 훈장을 단 민준과 떵떵거리는 말순의 기세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오솔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슬그머니 사라졌죠. 말순이 도진의 뒷모습을 한번 흘끔 보더니 코를 한번 훌쩍이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주는 특징과 함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빳빳하게 다림질된 새 제복을 입은 민준이 현관문을 나서다가 발길을 돌렸죠. 어머니, 지훈아. 나 출근 전에 잠깐 가자.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철거 공사가 한창인 낡은 현금 인출기 부스 터 앞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부스 지붕을 뜯어내고 있었고 콘크리트 먼지가 아침 공기 속에 뿌옇게 떠다녔죠. 민준이 부서진 부스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어머니. 말순이 부스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찌는 듯한 오후 사색이 된 얼굴로 기기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칼에 뺨이 베이면서도 자신을 지켜주던 이름 모를 젊은 경찰관. 그 경찰관이 지금 자기 옆에 서서 경찰 훈장을 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됐지. 말순이 민준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준아, 그때 네가 이름이라도 알려줬으면 내가 진작 사위 삼았을 텐데. 괜히 멋부리고 그냥 갔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어머니 사위가 될 줄은 꿈에도. 됐어. 입 다물어.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서진 부스터 앞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았죠. 민준이 한 발짝 물러서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른손을 이마 위로 올렸죠. 어머니, 아들 출근합니다. 쩌렁쩌렁한 기합 소리와 함께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박수를 보냈죠. 말순이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 오늘 저녁은 엄마가 갈비찜 할 테니까 일찍 들어와. 민준이 경례를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설을 향해 걸어가는 민준의 등 뒤로 만삭의 배를 감싸쥔 지훈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름을 짓고 있는 말순이 나란히 서 있었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민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손길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민준이 경찰이 되어 이름 모를 어르신의 전 재산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뺨에 흉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흉터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말순 어머니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식당을 하며 딸 하나 키워온 어머니가 딸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고아 출신이라고 박봉 경찰이라고 반대했던 그 마음도 따지고 보면 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뿐이죠.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통장 잔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묵묵히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절대 알 수 없죠. 말순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흉터 하나로 모든 진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조건 대신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